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6가지 힘기에서 해당되는 게 뭡니까? 어느 거죠? 유동성의 힘이죠? 유동성의 힘, 그죠? 주식과 연관되잖아, 주식과. 어? 주식, 그죠? 그럼 왜 세계경제가 이렇게 유동성의 힘이냐? 스탠다드 포어스 지수 유동성의 힘이 결정의 원인은 뭐냐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제조업 지수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요. 제조업 지수가. 왜냐면 IT 자동차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미국은 IT 자동차를 가지고 받쳐주는, 산업을 받쳐줘요. 그죠? 대한민국도 IT 자동차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IT 자동차 이 두 개가 주도주죠, 주도주. 주도주.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그죠? 이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IT 자체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지. 시장을.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됐느냐? 궁극적으로는 IT 자동차만 좋아졌지 빚은 더 늘어났죠. 빚은, 미국이란 나라의 빚은 얼마냐면 15조 달러가 넘어요. 15조 달러. 15조 달러가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돈은 일경 한 7천억 원 정도. 일경 7천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부동산 자산이 내가 알기로는 한 2천한 몇백조밖에 안 돼요. 부동산 전체 자산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다 해봐야 100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 시장이 그 우리나라 도대체 GDP 몇 프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 가까이 육박돼요. GDP 대비. 근데 미국은 GDP 대비 한 80% 가까이 지금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축통화. 달러를 찍는 나라라는 거지. 그 달러가 유통되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점점 위엔화를 많이 유통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미국에서 중국, 한국 쪽으로 바뀌고 있다. 시장의 흐름이. 이 대세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은 중국을 모르고서는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를 더 공부해야 돼. 왜?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식을 보면서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보면서 세계경제 흐름이 어떻게 돼가느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IT 산업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그럼 뭐예요? 제조업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제조업이 살아나죠. 그럼 제조업이 살아나면 결국 뭐 수출이 잘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이 IT 자동차 되게 높죠. 반도체하고 그죠? IT 쪽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 이게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산업은 IT 쪽의 일부하고 자동차 외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가는 지금 천정부를 향해서 지금 뛰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적어보면 제목이 뭐예요? 왓이 뭐예요? 유동성의 힘이죠. 유동성의 힘. 그죠? 유동성의 힘.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식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유동성의 힘. 응? 왓이 뭐냐? 유동성의 힘. why? 왜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연습을 해야겠죠? why? 그 읽어보는 거죠.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야겠죠? 자,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스닥은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그죠? 건전 회복세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실업수당 건수가 줄었다. 신규 실업수당,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고용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뉴욕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자, 뭐냐면 고용지수, 고용지표의 바로메타라고 하는 실업수당 건수가 줄은 거죠. 줄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하고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이게 죽이는 말이에요. 이게
예상보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국 종합지수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건 거죠. 과연 고용지표가 정말로 좋아졌는가? 그 다음에 제조업지수라고 하는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예상보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미국의 과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 경기는 살아나면 올라가는 거고 경기가 죽으면 어려움에 직면하는 건데 자 그럼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경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 동영상에 다 나온 얘기들인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자 나라가 발전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먼저 살아야겠죠? 경기가 발전하려면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가 살려면 소비가 발전해야 돼. 소비가 살아야 돼요. 소비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생산이 살죠.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되는 거죠. 소비 없이 생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바로 IT하고 자동차가 받쳐주고 있는 거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잡아놓은 소위 말하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거에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애플 주가예요. 애플 주가. 그러니까 IT 중에서 애플 주가가 50% 올라갔어요. 50%. 근데 애플 주가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거의 1위거든요. 거의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로 인한 영향과 그다음에 자동차 GM의 어떤 판매량이 높아진 거죠. 이것이 결국 미국의 지금 소비를 끌어올리고 생산 지수를 높이는 결정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그럼 월급을 줘야겠죠. 임금을 뽑아야겠죠. 그다음에 사람 수가 모자르겠죠. 그러니까 생산이 좋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것은 결국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착시 현상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현상이 이걸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유가는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부채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IT 자동차 판매를 통해서 그걸 커버해 나간다면 미국 경제가 살겠죠. 살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냐면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를 바로잡는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후행지표라고 하는 부동산이 사라져야 돼요. 왜?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미국의 부동산 때문에 미국이 작살났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국의 경기가 살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후행지표라고 하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살았을 때만이 경제가 완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제일 마지막인 거예요. 자, 그럼 대비를 봐야겠죠. how.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삼성전자를 산다, 애플 산다가 적용이 아닙니다. 그게 적용이 아니라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추세를 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지표가 좋아질 것이냐, 미국 경기 지표가 좋아질 것이냐 첫 번째 봐야 돼요. 미국 경기 지표. 이게 이제 제가 동영상 강의 중에서 세계 경제의 바로메타를 볼 수 있는 지표, 종합주가지수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우지수를 통해서 세계 경제 지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기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하나는 미국에 갖고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들을 내가 다 적어놨어. 적어놨는데 그 지표를 보면서 경제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미국의 과연 이 제조업 지수, 미국에 연관된 이 경기 관련 지수, 미국의 경기 관련 지수들이 제대로 과연 가고 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동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과연 부동산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건 미국의 부동산이 살면 한국의 부동산도 삽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의 부동산이 폭등했던 이유는 세계 경제 부동산이 같이 갔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언제 갔냐? 따라보세요. 달러가 1달러당 900원대 오면 폭등합니다. 화폐 가치가 900원대 오게 되면 부동산은 폭등을 해요. 왜? 앞으로 부동산 가치가 더 이상 달러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등하는 거예요.
폭등해버립니다. 그러면 환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얘네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아시겠어요?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해외 자금이. 그러니까 천원이 무너지는 순간 내수시장 자체하고 부동산 관련 시장이 폭등하는 거야. 내수시장의 넘버원은 부동산입니다.